순천만 정원이 전국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곧바로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쓴 이른바 계약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무더위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적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신청한 순천만 정원 지방정원 신청서의 구역도, 시설 명세서, 수목 유전자원 목록 등이 등록 기준을 충족해 오늘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앞으로 순천만 정원을 세계적인 정원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를 메꾸라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일까요? 실제로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치의 월급을 주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있는데 한 학생은 그야말로 노예 계약서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백모군과 서모군, 고일 홍모양 등 3명은 각각 올해 2월과 5월부터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업주는 이들의 근무 시간에 돈이 사라지는 등 회계상의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에서 차감을 해서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사실 부당한 행위죠.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 가운데 한 학생에게 3개월 동안 일을 해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를 사장님과 맹세하였다. 거기다가 땡땡땡 해가지고 시간 엄수, 재고 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한 학생들은 평소에도 업주가 자신들을 종종 노예라고 불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월급 낸 만큼을 다시 가져온다면서 어차피 내가 이긴다고 취소하라면서 계속 강요를.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에 대해 각서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의미였으며 학생들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협박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 잘못이 없어지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나가가지고 참 애들 알바비는 좋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 학생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아왔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증언과 함께 업주가 또 다른 학생에겐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앞바다에 폐유를 벌인 선박의 기관사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앞바다에 중질성 폐유 2톤을 유출시킨 혐의로 1,500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기관사 64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해경이 시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했으며 해경은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지 2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광양경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63살 박모 씨.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수수금액의 2배인 2,600여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무원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등 청탁 명목으로 중흥 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대부분 박 씨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는데
박 씨는 현금뿐만 아니라 100만 원 상당의 급열쇠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이번 법원의 첫 판결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이모 부사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바닷물 수온이 오르면서 남해안의 적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잦은 태풍에다 남해안의 바닷물 수온이 평년에 비해 낮아 그동안 적조 발생이 억제됐지만 무더위와 함께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다음 달에는 유해성 적조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당국은 적조 우심 해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살포와 임시대피지 이동 등의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여수해역에 86일 동안 적조가 발생해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가 행복도시 지표 개발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도시 비전과 지표 개발을 위한 순천시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행복도시 비전과 지표 개발은 시민 행복 적정 기준 7대 분야 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순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지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진의 한 산골 마을이 요즘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청정마을이 오폐수와 악취로 망가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한가운데 큰 저수지를 품은 강진의 한 산골 마을. 최근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문에 채 30여 가구도 안 된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축사단지의 면적만 수십만 제곱미터이고 부지가 저수지 위쪽이어서 친환경 축사를 짓더라도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축분들로 인한 그 오폐수는 물론이고 냄새도 그 산을 타고 넘을 것이고. 이 기업형 축사단지는 전원주택도 함께 제공하겠다며 균형인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조건인 전원마을 조성과 인허가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축사 신축과 관련해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게 없다며 주민 반대가 심하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귀농귀촌 신규 마을도 정상적인 그 원만한 합의하에 그것이 추진이 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축산단지 이전 신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지매매 임시계약이 체결되고 귀농인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등 주민 반발 속에서도 물밑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축사 신축 2업을 넣고 주민들끼리도 찬반으로 갈리면서 조용했던 시골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바스프가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7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바스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여수 공장에 오는 2018년까지 폴리페닐 설폰 수지 생산 라인을 건설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됩니다.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은 바스프 공장 가운데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수 공장이 첫 번째로 건설돼 현재 연간 6,000톤 생산 규모로 가동 중이며 이번에 증설되면 연간 12,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광양경제청이 산업통상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2014년 성과평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돼 7억 7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평가에서 5개 평가 지표 가운데 기업 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사업, 조직 운영, 개발 사업 추진, 투자 유치, 정주 환경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대학교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농어촌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실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정보통신 분야에서 권위 있는 컨퍼런스인 2016 세계 농업 컴퓨터 아시아 농업정보기술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이순신대교 여수에서 광양 방면으로 가던 트레일러 차량이 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뒤 80m 정도를 미끄러지면서 표지판 보수를 하던 50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56살 이모 씨가 작업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순천 지역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 600여 명을 알선해 모두 3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보도방업주 33살 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천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와 가명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여수시 학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5층에서 20대 여성이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남자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여성과 한 달 정도 동거를 하다 정체가 들통나자 헤어진 뒤 이를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해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면서 지역시군도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 전남 동부 지역 시군은 오늘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보건소에서 유지하던 24시간 근무 체제를 해제하고 메르스로 취소했던 주요 행사들의 일정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또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메르스로 관광객들이 줄었던 지역 관광지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식당가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 부활에도 나섰습니다. 여수의 한 전문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무더기로 F학점을 주면서 다른 수업의 출석부 조작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한영대 김모 교수는 세 과목의 수강생 55명 가운데 39명에게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학점을 주고 이는 학칙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다른 교수의 수업에서 이들 학생들이 출석 처리된 것은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김 교수의 불성실한 강의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미 징계에 착수했으며 출석부 조작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편의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올해 들어 박람회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20만 명에 이르고 오는 9월 여수 제주 간 카페리 운항에도 대비해 스카이타워 뒤편과 일문 주변에 820여 면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비고쇼 공연에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는 한편 엑스포 기념관의 4D 체험 시설도 보강합니다. 순천 지역 주요 도로변에 5대 관문 정원이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국가 정원 지정에 맞춰 라이온스와 로타리, 와이즈맨, JCI, 시민정원 네트워크와 협약을 맺고 서순천 IC와 순천 IC, 동순천 IC, 광양과 여수, 벌교와 보성 방면 5곳에 5대 관문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 협약서에 따라 정원 조성 부지 제공과 디자인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참여단체는 정원 조성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무기계약직 고용 여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고흥군은 무기계약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무기계약직 호봉제 시행과 함께 병가 휴직기간 급여 지급, 순환근무제, 근무실적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